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지성님의 책 18시간 몰입의 법칙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경험이 되며 누구에겐가는 끝장인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또한 실패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 마음 세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실패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부정적인 사건에 반응하는 우리의 패배의식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실패는 단지 우리 마음이 빚어내는 삶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제 가슴속은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 같은 위대한 예술가가 되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생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루한 수업 시간에 분위기 전환을 위해 학생들에게 반농담으로 넌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물어보고 있었는데 평상시에 전혀 눈에 띄지 않던 한 학생이 주먹을 쥐고 벌떡 일어서더니 몸을 부르르 떨면서 자신의 꿈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중학생인 소년의 꿈은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틈만 나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런 발자취도 남기지 못하고 가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나는 반드시 위대한 예술가가 되겠어. 나는 우리나라 최고 미술대학의 최우수 장학생으로 입학할 거야.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출품하는 나의 살롱전 데뷔작은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될 거야. 데뷔 이후로 내가 만들어내는 작품은 전 세계인의 찬사와 존경을 받게 될 거야. 나는 국가의 영웅으로 칭송받을 거야. 사람들은 먼 발치에서라도 나를 보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게 될 거야. 내 작품은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될 거고 세월이 흐를수록 내 명성은 드높아져서 마침내 내 이름은 하나의 전설이 되고 말 거야. 반드시 큰 인물이 되겠다고 공언하던 소녀는 드디어 중학교를 졸업하고 최고 미술 고등학교에 원서를 내고 입학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미술 고등학교의 어떤 선생님도 소년의 작품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쓴 웃음을 지으며 삼류 미술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소년은 뜻이 맞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최고 미술대학을 목표로 고교 시절 내내 작업실에 틀어박혀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소년과 친구들은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우리는 최고의 실력을 가졌다. 합격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불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당하게 입학시험을 치렀건만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이제 20살의 청년이 된 소년은 친구들과 재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1년 동안 작업실에 틀어박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낙방.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실망과 낙담만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 뒤로도 다시 2년 동안 오로지 최고 미술대학을 목표로 피가 마르고 뼈가 깎이는 듯한 삼수, 사수 생활을 했지만 결과는 낙방 또 낙방이었습니다. 전 국민의 인정은커녕 미술대학 교수 몇 사람의 인정도 받지 못한 청년과 두 친구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꿈을 계속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꿈을 접을 것인지. 이 문제 앞에서 청년의 친구들은 고개를 힘없이 가로저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어. 고등학교 3년, 재수생활 3년, 6년이면 충분해. 우리에게는 위대한 조각가는커녕 삼류 조각가가 될 소질도 없는 거야. 친구들은 할 만큼 했으니 안타깝지만 이제 꿈을 접고 현실에 적응하자라며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친구들의 손을 세차게 뿌리치더니 주머니 속에서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라고 적힌 세 사람의 지난 6년간의 뼈아픈 생활을 버티게 해준 꿈의 쪽지를 꺼내 보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보들아, 꿈은 포기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꿈은 끝까지 추구하라고 있는 거야. 이제
이제 겨우 6년밖에 안 했는데 뭐가 어렵다고? 뭐가 힘들다고 포기하려는 거야? 우리는 할 수 있어.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같은 위대한 조각가가 될 수 있다고. 그러나 청년의 친구들은 고개를 힘없이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청년과 두 친구는 생계를 위해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공장 한쪽에 작업실을 차려놓고 틈만 나면 달려가 조각에 몰두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혀를 차면서 우린 안 된다고 말할 때마다 청년은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라고 적힌 쪽지를 꺼내 친구들에게 보여주고는 다시 조각에 열중하곤 했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난 줄도 모르고 조각에 몰두하던 청년은 공장장에게 밉보여 마침내 공장에서 쫓겨나고야 말았습니다. 그 뒤로도 청년은 공사장 막노동꾼으로, 액세서리 기술자로, 채석장에서 돌을 깎는 일꾼으로 일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청년은 조각가의 꿈을 목숨처럼 물고 늘어졌습니다. 청년의 손에는 조각 관련 책이 한순간도 떠날 줄을 몰랐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다음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조각에 몰두하다가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공사판에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공사판에서 막노동꾼으로 떠돌기를 수년, 30대의 청년은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살롱전 출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작품을 제출하자 살롱전 심사위원단은 살롱전에 출품하기에는 작품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며 작품을 되돌려 보냅니다. 살롱전 출품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청년은 술을 마시고 세상을 한탄하는 대신 주머니에서 손때가 절어 꼬깃꼬깃해진 쪽지를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 조각칼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은 꿈은 추구하라고 있는 거야. 나는 미켈란젤로, 라파렐로 같은 위대한 조각가가 될 수 있어. 그렇고 말고 그건 정해진 이치야. 단지 늦게 오는 것 뿐이라고 라며 밤새도록 혼잣말을 하며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년 동안 청년은 살롱전에 출품할 기회를 전혀 잡지 못합니다. 오히려 유명 조각가의 조수로 들어갔다가 조각가로서의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와 함께 조수직에서조차 해임되고 맙니다. 조각에 투신한 지 20여 년,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완벽하게 원점으로 되돌아간 그가 조수실에서 나와 처음으로 한 일은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라고 적힌 쪽지를 꺼내 큰 소리로 읽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조각칼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신의 손을 가진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버금가는 재능을 가진 조각가,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비서로 일한 것을 영광으로 여겼던 예술가 오기스트 로댕은 그렇게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